네, 부자는 경제신문을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권지 차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받으셔야죠. 정말 많이 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요. 네. 떡국 드셨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떡국 안 해주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괜히 나이만 한 살 더 먹는 기분이고 그래서 어릴 때는 뭐 많이 먹겠다고 떡국 뭐 두세 그릇 뭐 예.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는 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초면 네, 이제 굳이 내가 먹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좀 기피하게 되는데요. 이제 떡국의 계절, 그러니까 춘절, 우리나라로 설날이 또 얼마 그렇죠? 남지 네. 않았습니다. 중국 경제 정책과 맞물려서 좀 살펴볼 부분이 있어서 첫 번째 기사로 뽑아봤습니다. 중국이 춘절을 대비해서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인민은행이 6일부터 지준율 0.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약 8천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3조 원의 유동성 공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출 기준금리도 변경이 됐고요. 지금 중국 시장에서는 부동산 개발주가 또 52주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평가 가지고 계세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더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돈을 막 풀어주고 있다는 거, 이 말 무슨 말? 결국은 유동성 효과를 계속 누려주겠다. 중국 정부에서 계속해서 유동적인 이런 정책, 여러 가지 이런 시장에 긍정적인 정책을 내놓을 거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다 대부분 알고 있었었고 실제로 이런 액션이 취해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천억 위안 같은 경우 133조면 엄청난 큰 돈이 또 시장에 쏟아지는 경우다라는 거. 실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 지금 현재 부동산 개발주들이 열심히 움직여주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중국 근간이 계속해서 열심히 뭔가가 움직이게 하려고 노력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중국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런 체력이나 모든 게 좀 넉넉히 남아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한테도 조금 많은 긍정적, 어떻게 보면, 자, 이제는 위험자산 해야 되냐, 위험자산 아닌 안전자산을 투자해야 되냐라고 하면 지금 이런 이슈 보면 당연히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도 위험자산 선호 현상 네, 그렇죠. 이어질 것이다라는 부분, 이제 중국 쪽의 정책적인 흐름과 요즘 부동산 개발주의 최고가 행진을 통해서 좀 엿봤고요. 하나하나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이어서 국내 바이오주 관련 이슈 들여다보겠습니다. 올해 새해부터 해외를 통한 긍정적인 이슈가 들려오네요. 미국 심장학회가 인정한 메지온 유데나필이라는 제목입니다. 미국 심장학회의 2019년 10대 연구 성과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또 메지온의 유데나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소아 심장 수술 부작용 개선제인데요. 11월에 임상 1차 지표 인증 실패 또 급락을 했었고 그 부분의 절반 수준을 지난달에 만회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하루에 20% 넘게 급락하기도 했었죠. 근데 그래도 중간 절반 정도는 성공이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되돌림 양상을 나타내는 모습인데요. 어떤 평가 가지고 계십니까? 자, 유데나필 같은 경우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실제로 심실이 하나 없이 태어나신 분들이다. 실제 많이 살아봤자 20살 정도까지 살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성공을 하면 10년 정도 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10년 정도밖에 못 살아? 완치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야, 너 20년까지밖에 못 살아. 근데 이 약 먹으면 30년까지 살아라고 하면 여러분들 정말 환호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 물론 이게 많이 퍼져서 이런 많이 펴면 좋겠죠. 근데 이것은 희귀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패스트트랙도 열심히 타고 있는 이런 종목이고요. 실제 사실은 좀 안 좋은 이런 경험을 겪었죠. 실제 실패했어라고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렇지만 우리 이러한 유의미한 성과들 얻었어라는 거. 그리고 실제 미국의 심장 학회에서 인정을 해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당연히 메지온은 다시 한번 상승파를 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 24만 원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목표가를 위로 올려보도 되는 이런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변동성은 계속해서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5일선 타고 가고 있으니까 5일선 라인들 매매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는 좀 흐름이 바뀌고 있는 메지온에 대해서
반등 추세 이어질 것이다. 내용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신문 들여다보실까요? 이번에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신기술의 향연 CES 2020 관전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무역 전쟁 여파로 인해서 중국의 참가 규모가 축소될 것인가 이 여부입니다. 그리고 올해 키워드는 AI, 로봇 관련해서 이야기도 많이 나올 테고요. 5G 그리고 이것이 확장된 부분이 스마트카, 스마트홈 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가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TV인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8K TV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의 패권 싸움 참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밖에 디스플레이의 진화라고 일컬어지는 마이크로 LED라고 LED인데 아주 작게 만들어서 디스플레이로 휘어지는 쪽에도 들어가고 웨어러블 디스플레이나 그 미용 관련 기기에도 또 들어가서 네. 요즘 각광을 받고 있대요. 물론 삼성전자, 아수스 등등의 글로벌 대기업들도 발표를 하겠지만 여기서 또 주목이 되는 부분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CES 가는 그 서울 반도체가 또 네네. 신제품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그렇죠.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일부터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을 하죠. 포인트 어떤 부분에 둘 수 있을까요? 네, 매번 그 연초가 되면 CES하고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 두 가지가 위로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이쪽 라인들 실제로 상당히 큰 이런 이슈를 몰고 다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어떻게 보면 열기 전까지 언제예요? 오늘하고 내일입니다. 가장 활발하게 이슈가 나타나는 이슈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에서 찍어드렸던 5G 같은 경우 여러분들 계속해서 얘기해드리고 있었잖아요. KMW 같은 경우 올해도 넘버 탑으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RFHI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오이솔루션 같은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이제 시작인 어떻게 보면 올해 꽃을 정말 피울 수 있을 것이다. 즉 올해 상반기까지는 5G에 관련된 이런 종목들 열심히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스마트카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자율주행이나 여러 가지 자율주행하면 여러분들 머리에 번쩍 떠올라야 될 거 만도 같은 게 바로 여러분들 떠올리셔야 될 것 같고요. 스마트카에 대한 이런 얘기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던 것처럼 실제 스마트카 하면 그 전 단계 바로 전기차 관련된 이런 종목들도 올해는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기차 관련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앞에서 우리 앵커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마이크로 LED라고 해서 서울 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도 우상향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주가의 흐름들 좋아질 수 있을 거다. 또 마지막으로는 디스플레이인데 디스플레이가 그동안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작년까지. 그런데 마지막 최근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거 그리고 LED 패널 가격, LCD 패널 가격이 지금은 다시 반등이 시작됐다라는 거 이것만으로도 주가의 향방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올해 지금 1월 시작했습니다. 중소형주들 박수 치고 가보자. 대형주들보다 중소형주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뽑아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CES 2020 관련해서 오늘 내일,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볼만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이후에는 아니 물론 계속해서 얘기는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선은 좀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는 그게 맞지 않나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밑에 나오고 있는 자율주행차나 로봇 관련된 주에서 고용이나 여러 가지 거기 관련된 주식들 여러분들 하나씩 잘 챙겨보시면 좋을 듯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포커스를 맞추자라는 관점에서 탑픽들 하나하나 짚어주셨네요. 5G 관련주, 고형 또 말씀 주셨고 스마트카 관련해서 만도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이번에는 양도세가 무서워서 주식을 판 주요 상장사 임원들이라는 주제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 얼마나 팔았냐면요. 권오현 그 사장을 비롯해서 삼성전자의 임직원 11명이 약 60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임원 4명이 27억 원 매도를 했고요. 뿐만이 아니라 카카오, NC소프트, 네이버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셀트리온 등 주요 임원들이 줄줄이 자사주를 매도하는 그 행렬에 동참하는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부터 그러니까 올해 4월부터 주식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이 강화가 되는데 이게 기존에는 15억 원이었는데 이제는 10억 원 미만으로 낮춰
맞춰야 돼서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 그 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을 판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시장의 영향력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뭐 양도세, 뭐 다들 피하고 싶은 이런 세금이겠죠. 실제로 피할 수 있으면 다 피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괜찮아지는 겁니다. 12월 달 한 달 동안 이것 때문에 항상 중소형주들이 못 갑니다. 이건 매년 반복되는 이슈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실제로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다 대부분 돌아온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1월입니다. 이제는 시장에서 돌아와 열심히 하면 돌아오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적을 것이다라는 관점이시나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네, 오히려.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예, 하락했을 때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기회다라는 이쪽에서 거. 뭐 그러면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눈에 들어오고 예. 네이버 같은 종목이 상당히 많이 눈에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예, 오히려 긍정적인 기회로 활용을 해보자라는 내용. 대주주의 자사주 매도 이슈를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한 기사 더 남아 있습니다.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이번에는 4분기는 잊고 쨍하고 볕들 기업 찾아보자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4분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어닝 쇼크가 전망이 되고 있는 것이 대우조선해양, 금호석유, GS건설 등등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된다. 하지만 한국전력이나 유한양행, 모두투어 등은 올해에 그러니까 1분기에 대폭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 어떤 부분에 초점 맞추고 계실까요? 네, 실제 이제 4분기도 안 좋고 올해도 안 좋은 이 회사 밑에 있는 회사들은 살짝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위쪽 라인들 없어진다니요. 아니 여러분들 그냥 관심 종목에서는 살짝 예, 제외를 예. 해놓고 예. 위쪽 라인들 딱 위에 딱 나와 있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번 정부 들어서 계속해서 야 낮춰, 야 안 돼 낮춰, 야 원자력 하지 마. 뭐 계속해서 원재료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하지 말게 계속해서 나타났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조금 긍정적으로 여기서부터는 보자. 그리고 투어 주식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실제 우리가 뭐 일본하고도 안 좋고 뭐 홍콩 사태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악재들 투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투어 주식들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이런 시기가 오고 있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는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한번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작년에 정말 계속해서 울기만 했는데 올해는 좀 반짝 웃을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실제 올해부터 돈을 좀 많이 벌기 시작할 겁니다. 작년에는 대부분 역성장이 돼버렸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다시 작년에 저점을 찍고 오히려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사실 4분기까지는 실적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인데 네, 그렇죠. 2020년 1분기부터는 그 흐름들이 바뀔 것이다라는 관점들 계속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에코프로비엠 계속 밀고 계시니까요. 그렇습니다. 흐름 놓고 체크해 보시죠.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 김건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